네, 오늘은 건설 업종이네요. 조정을 매수 기회로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건설 업종이 계속해서 주가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허 부장님, 이 시기에 건설 업종 준비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건설 업종을 준비해드린 이유는 그간 산업부 발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주제들을 좀 보면 통신 장비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자동차,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의 은행주,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는 건설 업종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랬느냐? 살펴보다 보니까 통신 장비, 반도체, 자동차, 은행, 디스플레이 모두 다 발제를 한 이후에 머지않아서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온 이후에 하시는 말씀들이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살려고 했는데 그만 떠나버리더라. 네, 대표적으로 뭐 RF 머티리얼즈, 서신 맞아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다시 기회가 올까 안 올까 기다리다 보니까 무상증자 이슈도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또 슈팅이 나오니까 놓쳤습니다 하는 후기들이 종종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업종은 건설 업종인데 다른 부장님들도 이 표현들을 좀 좋아하셨던 모습들이 기억에 있습니다. 각질에서 담아볼 수 있을 만한 네. 그러한 업종이 건설 업종이 아닐까.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부터 산업부장 이야기를 듣고 건설 업종을 좀 담았는데 이거 지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모아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네. 서울과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 풍선 효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데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공약 또한 주택 50만 호 공급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그러면 대선 이후에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사그러들 때 금리 인상이 지금은 무섭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 나가면 거기에 맞춰진 또 다른 전략이나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그리고 현재 대출 규제 때문에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다들 내년으로 이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 지어가고 있고 혹은 지어 놓았는데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으로 이연됐을 뿐 지어놓은 아파트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다 완공된 아파트는 그 기업의 실적으로 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공급이 앞으로 늘어가고 있고 주택에 대한 착공도 수주 잔고도 충분하고 그러면 이러한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가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대선 이후에 그러면 22년도겠죠? 그럼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연되어 있던 주택 분양이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도 매출 인식, 이익 인식, 수익 인식으로 잡힐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좋은 해외 수주 실적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 그리고 그 외 중소형 건설사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고하저의 패턴으로 좀 많이 눌려 있다. 그 중에서도 연중 저점을 이탈했다가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연중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산업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은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건설 업종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 업종은 지루하더라도 모아갈 만한 그러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다른 부장님들의 건설업 쪽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은 모아갈 시간이 좀 충분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부장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테마 부장 이 부장님은 건설 쪽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건설 쪽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네네, 어느 있다라는 건데 부분일까요? 이제 건설 섹터는 그 허 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좀 실적을 우리가 우선시 봐야 되는 시점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돈을 잘 버는지. 네. 어. 일단 뭐 옛날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지난 저희 다 방송부터 20대로 통일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음. 항상 이뤄질 때 네. 건설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었습니다. 과거를 볼 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이번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보다 좀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네. 물가 상승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집값을 좀 잡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녹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어느 정도 꺾이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건설주들이 좀 오르는데 제약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좀 전에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기업들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실적이 나오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뭐 건설 경기와는 또 별개로 네. 그리고 정부의 이제 SOC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우리 앞에 대선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워낙 앞에 많이 다뤄서 네. 지금 사실 접근하기는 조금 주가가 많이 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슈로 접근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지금 대장주들이 그렇게 떠 있는 거고 대선 네. 이슈로 접근하기에 뭐 바닥권에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건설도 뭐 건설하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건자재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그 네. 안에서 또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제 생각에는 좀 한동안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뭐 한 1분기까지는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네.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각질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서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도 좀 체크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민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건설업종이 2023년도까지 계속 실적에 기반한 매출 성장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관점에서 네. 건설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금리 인상을 미국 연준에서 2024년도 연말까지 8번을 올린다라고 했는데 네. 한 방에 크게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8번을 통해서 올려서 나가는 시점이 네. 2024년도 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사람 심리상 내가 금리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땡겨서 예, 이렇게 하는 그런 네. 매수세가 저는 내년에도 좀 이어진다고 봅니다. 아, 집을 그래서 사고자 하는. 네, 집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요? 왜냐하면 아. 지금의 집값의 자산 가격의 상승은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인데 그 유동성이 회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어찌됐건 금리가 다이나믹하게 빵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당장 내년에 아파트 값이 과연 폭락할까? 근데 우리 건설주들은 시장 가격 대비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서울에 아파트 분양되면 사실 로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줄 서서 네. 건설주들이 그냥 아파트 짓기만 하면 지금 다 완판 랠리예요. 아, 그러니까 아파트를 앞으로 그런 니즈에 맞게 많이 지어질 것이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네, 일단은 뭐 실적 갑자기 서울 뭐 아파트 뭐 건설됐는데 네.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내년에 없다. 높을까라는 아, 네. 관점에 낮을 저는 거다. 굉장히 낮고 네. 이런 뭐 건설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은 곧 건설사들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매출은 올해보다 내년에 좋고 내년보다 2023년도에 저는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그런 예상치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주들은 바닥에서 좀 공략을 해두시면 내년에 좀 긍정적인 좀 흐름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뭐 상의하겠지만 어찌됐든 우상향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굳이 뭐 많이 사자면 네.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이제 내년에 도래를 할 텐데 네, 금리 네. 인상을 하게 되면 네네. 건설주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더 성장성이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 차트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네네네. 첫 금리 인상을 그때도 한 번에 뭐 계속 올렸던 게 아니라 2018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실적적인 부분은 그때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때도 2015년도에 이런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쫙 올라줬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의 끝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계속 그렇게 반복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사실 지금처럼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그때 그렇게 그렇죠. 뜨거웠나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아, 같아요.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집값이 너무 오른다. 네. 진짜 뭐 아파트 뭐 10억, 15억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되면 로또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적인 전망도 뭐 계속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나쁘진 그러나 않을 것 같다. 뭐 엄청난 대시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시기와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분할로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 비슷하게 좀 가지 않을까? 지난번이랑 약간 좀 그런 우려감은 좀 있어요. 계속. 네, 혹시나 그 상승폭에 대한 스터디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2015년을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이 부장님께서 자세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성장을 하긴 할 거니까 네네. 네, 어찌됐든 공급을 많이 한다 하니 지금이 투자 적기인가에 대해서도 여쭈어볼까 해요. 뭐 우리 이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지금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런 부분을 나는 더 성장성 있는 다른 섹터에 투자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건설 업종에 이제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이 적기인가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 허 부장님이 오늘 발제를 준비해 주신 만큼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초반에 시작을 할 때 네. 그간 산업부 발제에서 다루었던 섹터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뭐 통신 장비, 반도체, 자동차, 은행, 디스플레이, 그 전에는 카메라 모듈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건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건설을 너무 일찍 다루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고 하저의 건설 섹터 지수를 좀 열어놨습니다. 코덱스 건설 ETF 차트인데요. 그러면 연 저점이 약 3,000원 언저리에서 연 저점이 2번 내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저점 구간이 3,200원 언저리에서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구나라고 또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건설 섹터, 특히 이제 대형 건설주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코덱스 건설 ETF에서 3,200원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의 비중을 조금 더 크게 해보는 그러한 전략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기술적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면 건설 섹터가 상고 하저의 패턴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먼저는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대선의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 정책일 텐데 그 대선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이 섹터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도에는 일부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해만 넘기면 조금 더 이익이 좋아질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차트에 고스란히 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여지없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해외에 이미 수주를 받아 놓았지만 공사 진척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지체 보상금을 내는 부분들도 실적에는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약 10개월 이상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네. 코스피 시장의 약세까지도 모두 다 전반에 좀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건설 섹터의 투심을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오늘 부장들 회의에서 건설 업종을 발제하는 이유는 그럼 무언가를 네. 말씀드리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지연됐던 것은 해를 넘겨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 인식이 되고 실적에 잡히게 되겠죠. 그것이 먼저 첫 번째고요. 여전히 주택은 부족하기 때문에 견조한 주택 수요가 건설 섹터의 뒷받침이 될 것이다. 실적의 뒷받침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 하지만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 섹터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 주택 250만 호 공급입니다. 어쨌든 공급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택 공급은 지속될 것이고 주택 수요는 계속적으로 견조하고 분양된 2월의 매출 인식은 내년도에 될 것이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면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뭐 소형 원자로 해가지고 SMR이나 해상 풍력,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CCUS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 그리고 수처리 사업 등 우리나라가 그래도 주도적으로 우리나라가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의 해외 발주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주택 분양 수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의 수주 잔고도 충분하다라는 부분까지도 살펴보신다면 건설주는 상고하저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려는 준비를 관심 종목들을 서치해 놓으신 다음에 네. 바닥과 가장 가까울 때 차례차례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앞서서 통신장비나 반도체 이것저것 놓치셨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건설 섹터는 좀 지루할 만큼 길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다양한 섹터군들이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했다면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건설 업종이 가장 잘 맞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오늘 또 이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긴 호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있죠. 주식 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럼요. 안정성을 포트에 이제 그럼요, 또 그럼요. 담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우리 허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건설 업종을 좀 짓눌렀던 주가를 짓눌렀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대선 이슈를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 관련돼서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그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누가 되든 간에 공급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니 앞으로 건설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우리 부장님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뭐 공동인지 혹은 뭐 민간인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급은 공급이에요, 그렇죠? 관련돼서 혹시 업종에 영향이 있다면 제가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형 SOC 정책주로서 제가 여러 종목들로 우리 내일의 봄 시간에 종가 베팅으로 단기 시세도 내드렸지만 좀 큰 그림에서 보면은 대선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와 상관없이 각 후보들이 그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들 발표하게 될 겁니다. 각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서울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시키겠다. 제2 세종과 한남동을 연결하는 또 제2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내겠다. 혹은 우리 새만금 가서는 새만금 그동안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루겠습니다. 어디 가서는 신공항 제가 짓겠습니다. 여러 철도들을 지하화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런 공약들, 표심을 얻기 위한 그냥 공약들을 발표가 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대형 SOC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정말 대형 건설주들도 수혜주일 수 있지만 중소형 건설주들, 시멘트 관련주들, 토목 관련주들, 제주도 해저터널 제가 뚫어버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관련주들 테마와 이슈로 우리 정치 테마 이슈로 부각이 될 모멘텀이 우리 연말에 남아있다. 우리 연말 연초 대선 전 TV 토론하고 거기서 이런 우리 대선 전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경제 얘기해야 되죠. 집값 잡기 얘기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텐데 건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그 공약의 필수적인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주로서의 부각 가능성을 저는 높게 연말 그리고 1월달 초까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대선이 끝나면 재료소멸로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한 번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떨어졌을 때 이게 끝이 아니라 정치 테마주의 상승분을 반납한 바닥 리셋된 구간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제가 당선됐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하겠습니다. 부동산 250만 호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주택 공급하겠습니다. 정부가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죠. 그렇죠.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지을 수는 없죠. 그거 전부 다 시공사들을 해야 되고 건설주들을 해야 되고 하는군요. 시멘트 네. 관련주들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일구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정부 예산 600조에서 예산은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은 다 써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건설 비용으로 우리 정책 예산으로 집행되어지는 부분들이 네.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그런 포부를 밝히는 시점, 두 번째로는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 네. 그다음에 그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 이 세 가지 변곡점을 기준으로 정책들이 올라갈 수 있다. 우리 이번 이제 정권에서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5년 동안 매년 10조씩 50조를 투여하겠다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물론 대형주들은 움직임이 크진 않았지만 중소형 건설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누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 두 후보 모두가 이제 주택 공급 늘리겠다, 고속도로 뚫어내겠다. 지금 서울의 고질적인 좀 불편한 상황 중에 하나가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요. 그런 네. 부분들을 지하시키고 더 많은 노선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편의를 좀 높여나가겠다라는 그런 공약들을 발표될 거고 관련된 종목들 테마 형성할 것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출마를 하시죠? 아 저요? 예. 저는 제가 저 갑자기 약간 출마 선언하신 줄 알고 예. 깜짝 그런데 놀랐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정말. 예. 제가 이제 네, 저는 평생 업을 주식 이제, 대통령 하실 거다. 주식으로 하겠지만 정말 이제 공공이 좋으세요? 민간이 좋으세요? 이거 민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아주 정치인다운 다운 앞서서 발언이었어요. 말씀해 주셨던 네, 네. 것들 정책도 공공이 좋으세요, 민간이 좋으세요 농담으로 여쭤봤는데 네. 결국엔 주택 공급의 포인트 그리고 그럼요. 용적률 상향이라는 포인트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포인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공약의 좌우를 떠나서 공급은 확대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건설주는 각질에서 모아가시면 수익은 꼭 난다. 라는 각질이라는 게 발바닥 각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차트상 그렇죠. 저위험 구간으로 표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손바닥 각질이면 너무 네, 높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발바닥 각질인 걸로. 네, 관련돼서 이제 종목을 저점 매수해도 괜찮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이게 보면 건설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분명 관점은 이제 공급 확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번에 두 후보 다 얘기가 나온 게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통과한 곳이 한 군데도 수도권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활발해진다라면 당연히 건설주들이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보면 이미 좀 선반영이 많이 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동신건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주유소를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포트폴리오에 담겼던 종목이었습니다. 맞네요. 추억의 그죠? 종목이죠. 그때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상가 갔는데 동신건설이 이제 보면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에 한 차례 이제 짧은 시세를 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넣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때의 국민들이 느끼는 이 집값 폭등에 대한 좌절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건설주들의 매기가 좀 쏠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국민들의 불만을 새로운 대통령 후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동신건설도 이제 관련주로 좀 엮인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면 이제 제가 건설주를 한참 전에 이제 얘기를 드릴 때 대형 건설주들도 작년에 이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시세 탄력이 높을 것 같은 종목들을 두 개를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때 이제 동신건설 상한가 간 날 일성건설도 상한가가 갔고 벽산도 상한가가 가면서 하루에 이제 상한가 3개를 갖다가 이제 보냈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운 좋게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뭐냐면 약간 중소형 건설주들 중에서 이미 대선 주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신건설도 그렇고요. 일성건설도 아직 추세적인 부분은 꺾이진 않았나요?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지금 10배가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그러면 보니까 그러네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분명히 그런 구간이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다만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의 끝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정부에서 예산 집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조정 이후에 또 급등이 또 계속 나오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 좀 대해서는.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는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신혼종합개발이라고 네, 이 종목도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그 윤석열 관련주로. 관련주로 네. 이렇게 이제 정책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또 급등이 나왔었는데
보면 시가총액이 다 조그마한 종목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시세 탄력이 굉장히 좀 가파르고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다라는 거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이 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직 워드라고 하는데 선반영이라는 게 맞아요. 빠지고 나면 이제 그게 선반영이어서 빠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가파르게 달리던 흐름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게 바뀌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이 겁이 나서 못 올라타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횡보를 하거나 박스권을 만들면 지금인가 하고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목 상담을 해보면 네. 대부분의 그런 구간이 고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건설주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실적 장세가 도래한다라면 뭐 이런 작은 종목들은 이슈와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실적 영업이 굉장히 좋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실적 시즌과 함께 실적 장세와 함께 좀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돼서 과거에 언급을 좀 해주셨던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많이 리뷰를 올라왔네요. 해드렸어요. 예. 여기 상한가 보장 오시기 이전에 테마 이주연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드린 것 같아요. 종목이 정말 근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확실히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아서 종목에 대해서는 리뷰를 좀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업종에 관련된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가 나왔으니 종목으로 좀 좁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SOC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큰 네. 대형 건설사들도 분명히 그 접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렇게 탄력이 좋았던 중소형주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떤 종목을 우리 부장님들은 좀 보고 계시나요? 건설 쪽에서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 뭐 감사합니다. 뭐 일단 뭐 저는 이제 뭐 건설 대형주들 네. 좋은 종목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법한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아까 소개를 시켜주셨던 우리 산업부장님께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은 네. 이미 테마 부장님. 네, 뭐 텐베거 네. 죄송합니다. 네. 태호부장님께서 소개를 시켜준 종목은 테마로 텐베거 어. 10배를 달성했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이미 정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우리 해요. 민 부장님 표현으로 하산할 때가 됐다. 하산할 때가 됐다. 네.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 정상 찍었을 때 우리 율무차 한 잔 처먹고 우리 목 축이고 내려와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좀 견해를 인산을 밝혀드리는데, 좋아하세요? 네. 자, 일단 우리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십 퍼센트의 시세를 안겨드렸던 우리 고려 시멘트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멘트요. 자, 5월 달에 우리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우리 건설주로서의 시세, 윤석열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 근데 또다시 자, 장기 입형 라인대에서 자, 잠깐만요. 이거 키가 좀 안 먹어가지고 자, 네. 이거 왜 안 지워지죠? 자, 잠시만요. 그러게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매기가 유입되는 시점에 종가 배팅 공략해서 일주일, 2주일 만에 수십 퍼센트의 시세를 노려봤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다시 빠지고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는 또다시 가격대 지지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저점에서 우리 스윙 중장기 못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이중 바닥에서는 했으면 또 수익인데, 나중에 주가가 또 빠져서 3,000원 중반까지 또 빠진다면 밑으로 몇백 원 선절 잡고 공략했을 때 또다시 박스 상단까지 이 박스권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수익과 행복을 좀 챙길 수 있는 좀 매매 전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뭐 이런 종목들 좀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홈센터홀딩스라고 또 홍준표 관련주이자 시멘트 관련주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 관련된 이제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했는데 낙마하면서 주가가 정치 테마주로서의 모멘텀을 다 리셋한, 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권 구간에 위치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종목이 앞으로 또다시 정책주로 부각이 된다면 네. 시멘트는 뭐 고속도로 까는 데도 필요하고 우리 뭐 북한과 백신공항도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과의 그런 외교적인 문제들도 떠올려 보면은 북한 남북 관계 개선되면은 거기에 도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네. 깔아주지 그거를 미국 업체들이 깔아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혜주로 건설주들, 시멘트 관련주들이
대북 정책주로도 과거에 좀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빠져드네요. 2018년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네. 이미 매를 맞은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저는 이제 3일 기업 공사라는 종목을 한 종목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본 종목이 먼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고 우리가 주가가 12,000원까지 폭발했었는데 네. 그 시세를 지금 다 반납한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회사가 총산 가치도 좋고 실적도 견고하고 앞에 신용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관리 종목도 아니고 기업 존속성에 대한 문제도 없는데 주가는 고가 대비 이미 30%가 아니라 3분의 1이면 많이 마이너스 떨어졌다. 65%까지 급락한 이후에 지금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뭐 바닥에서의 무언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혹은 각 후보의 공약 발표 혹은 뭐 그런 건설 쪽 호황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려본다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크게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종목군들, 스몰캡 종목군들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옆에서 우리 부장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오, 좋은 종목이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 같아요. 관련돼서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정말 열심히 찾아오신 것 네. 같아서 역시 상한가 부장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허 부장님은 혹시 보고 계시는 이 산업 자체를 건설업을 좀 가져오셨으니까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저는 대형주 위주로 좀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굉장히 좋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행복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슬로건인가 봐요.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중소형주도 꼭 챙겨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국내 주택 분양 플러스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죠. 해외에는 뭐 수처리 또는 CCUS, 이산화탄소 포집, 수처리 여러 가지 EPC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해결을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 중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낮고 화학, 대림 산업이라고 해서 화학과 건설이 같이 있었지만 이제 건설 부문만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멀티플을 받을 때가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배당 성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만큼 저가에서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이 DLENC나 아니면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로 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서 주택 비중이 매출 비중 안에서 높은 기업을 찾자라고 하면 뭐 DLENC도 들어갈 수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현대건설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하나 플러스 한다면 GS건설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DLENC 하면 대림, 이편한 세상 그리고 아크로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하면 아이파크, 현대건설하면 힐스테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GS건설하면 자이가 되겠죠. 그래서 나랑 어떤 기업이 맞는가 또는 나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만족해라고 하시면 그 건설주가 바닥 구간에 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새로이 짓고 있는 공사 현장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유독 이 브랜드가 많다. 어느 지역에 좀 몰려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많이 띄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보니까 만족도가 좋더라. 라는 구간에서 차트를 열어놓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주택 비중이 높고 해외 수주 경험들과 실력들을 다 갖춘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내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에 대해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떤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면 대형 건설 종목들은 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삶과 밀접한 팁을 좀 주셨습니다. 네, 관련돼서 여러 종목들을 지금 대형 종목부터 작은 종목들까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은 혹시 과거에 봤던 종목들 이외에 앞으로 요 종목들은 저랑 눈이 마주쳤네요. 네, 건설사 중에서 건설 종목 중에서 혹은 아까 시멘트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네, 관련돼서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다면
뭐 시멘트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형주들 지금 정부 정책주들 중에서는 대장급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급들이 나올 때마다 뭐 계속 움직이고 있고 신혼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관련주로서 요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손절을 좀 짧게 잡고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오. 고가권에서 놀고 있지만 박스권 흐름으로서 이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성건설은 이제는 조금 좀 놓아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이 보내줘야 들고, 되나요? 예, 네.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멘트 쪽은 아무래도 요 지금 쇼티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막 시멘트 관련주들 제가 막 소개해 드릴 때 그때 당시에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가격 인상을 갖다가 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가격 인상이요? 네, 그러니까 시멘트 가격이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에는 마진율을 좀 더 적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을 하고 소형 건설사들은 뭐 좀 마진율을 많이 가져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가고 가격도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들이 좀 더 갑의 위치로 이제 올라섰다라고 그러네요. 봐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지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시멘트 좀 대형주긴 하지만 계속 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정말 건설업과 관련된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장 또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부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일장 전략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발자위원은 허반석 부장님이셨습니다. 내일장 핵심 포인트 짚어보고 넘어가면요. 우리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은 이것 돌파 테스트 상승 예상이라고 적어주셨고, 산업 부장님이신 허 부장님은 이것 속에서 용기를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가 부장님이신 민 부장님, 이것에 위치한 종목들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네요.